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 이재쌤입니다. 7월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7월은 상당히 의미가 큰 기간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세법 개정안 내용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특히 최근에는 정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속증여세의 세법 개정이 된 윤곽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는데요. 세금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은 피할 수가 없죠. 세금 문제 중에서도 2년 실거주 문제가 소득세법도 그렇고 주택법도 그렇고 머리가 좀 아플 정도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년 실거주 문제를 싹 해결해줄 상생임대주택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지난번에 이렇게 기한이 연장됐잖아요. 그래서 1차 제가 방송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주셔서 오늘은 그 심화 과정으로 10가지 핵심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이제 상생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는데 이 4가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뭘까요? 자, 첫 번째는 임대료 상승폭이 5% 이내에 된다. 상생임대주택은 직전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계약 사이에 임대료 인상폭은 5% 이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앞에 있는 계약인 직전임대차 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운용을 해야 됩니다. 뒤에 따라 나오는 상생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운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생임대주택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상생임대주택 하나만 가진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했을 때 특례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특례 사항을 주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에 이 특례는 3가지가 있는데 그 기본은 바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면제한다는 거 초점을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첫 번째는 조정대상 구역에서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대상 구역에서는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매매가가 12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우리가 2년 실거주를 안 하면 1년에 2%밖에 안 해줍니다.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 1년에 4%씩 해주겠다는 얘기죠. 상당히 큰 폭의 세금 절감이 가능한 사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거주주택 비과세인데요. 우리가 장기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대비해서는 2년간 실거주를 하면은 우리가 비과세 주는 혜택이 있는데, 자, 이걸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2년간 실거주 면허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10가지 이제 사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상속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버지한테 전세로 운영 중인 주택을 상속을 받았다.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생임대주택자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는다면 후입니다. 후. 취득 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상속주택을 취득 전에 있은 때문에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것은 증여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증여 경우도 증여자가 체결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후 꼭 내가 취득 절차를 이루어진 다음에 체결한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임차인이 사망했어요. 앞에는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두 번째는 임차인이 사망했어요. 이제 임차인이 사망해서 상속인이 그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은 우리가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근거 내용을 다 10가지 사례에 적어놨기 때문에 참조해서 좀 더 심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공동명의에서 재산분할로 단독명의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혼하는 경우는 공동명의로 했다 이제 단독명의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분할 전후 과정을 통산한다. 좀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혼을 따른 재산분할로 명의가 바뀐 경우는
재산 분할 전과 후를 다 합쳐 통산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1년 단위로 해요. 왜냐? 1년마다 5%씩 올리기 때문에 5%씩 매년 올리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이 실제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그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도 상생 임대차 계약을 인정해주냐 그건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만 맞추면은 다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2년을 하냐 안 하냐 다 달라지기 때문에 2년만 맞춰주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었는데 이 임차인이 전세 계약한 다음에 자기가 살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재전세를 줬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 그걸 전대차라고 하는데 이 전대차 기간도 우리가 상생 임대차,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임차인과 전차야 임차인이 합친 기간을 합쳐서 직전 임대차 기간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죠. 자, 여섯 번째는 상생 임대차 기간 기준 시가 요건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9억 이렇게 기준 시가 요건이 있었는데 2022년 8월달 세법개 시행령 개정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갱신할 때 상생 임대차 계약할 때 만약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이 요건을 또 여전히 준수해야 되냐 이런 이제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전 임대차 계약했던 내용이 다 그 요건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가 이제 통상 묵시적 갱신도 많이 합니다. 자, 묵시적 갱신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죠. 그래서 계약서가 없어. 그 계약서가 없어도 우리가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해주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상생 임대차 특례 적용할 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신청할 때 납부한 서류가 뭡니까? 자, 직전 임대차 계약, 상생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신고서를 납부하는데 이 상생 임대차 계약서가 묵시적 갱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2년 이상 하는 경우는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죠. 자, 여덟 번째로는 이제 매수 계약 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매수 잔금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임대 개시는 내가 취득한 이후에 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냐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한 거죠. 어떻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자,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계약을 하고, 매수잔금 치렀어요. 매수잔금 치르면은 내가 주택을 취득한 것이죠. 주택 취득한 다음에 임대가 개시됐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특례 적용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뭐든지 우리가 후라 있잖아요. 취득 후 계약인 거예요. 계약. 임대 개시가 아니라 그래서 전세 계약 자체를 취득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홉 번째 사항으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내가 취득 후 이제 전세 계약을 해야 되니까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세 계약을 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얘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특례 사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자,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간에 공실이 있었어요. 아니면 내가 직접 거주를 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전 임대차 계약은 요건이 뭡니까? 1년 6개월이면 되는 거예요.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기 때문에 공실이었던 거주권이었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생 임대주택은 아직까지 법령 개정되지 않았지만 2026년 10월 31일 사이이기 때문에 이 요건만 지키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 직전 계약을 하고 공실이 발생했어요. 계약이 만료돼서 임차인이 나갔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공실 놔둘 수밖에 없죠. 이게 공실 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살았어요. 자, 이런 경우를 거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상생 임대주택을 계약했다. 이런 경우도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을 가진 것이 바로 상생임대주택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은 특례 적용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 사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2023년 3월 23일 날 개정된 것인데요. 이렇게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신고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 전에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 신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신고자, 양도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오는 거고,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내역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전 임대차적 계약, 상생 임대차 계약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도 복잡하지 않고 상생 임대주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세제 혜택에 비해서 우리가 보고 의무나 관리 의무나 이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신청할 때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상생 임대주택 많은 세제 혜택에 비해서 부담이 적은 가성비 높은 투자 상품 상생 임대주택 말씀드리는데요.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행복부동산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